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 앤더슨입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 어릴 적 꿈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거였죠. 친구들이 슈퍼히어로나 우주 비행사를 꿈꿀 때 저는 인형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며 패션쇼 놀이를 했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스케치북에 옷을 그리며 패션이 내 삶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게요. 시간이 흘러 저는 미국 최고 패션 학교인 FIT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마치 영화 같았죠. 졸업 후 뉴욕 패션 위크에서 제 첫 컬렉션을 선보였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해요. 조명이 켜지고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으며 제가 디자인한 옷을 선보이던 순간, 저는 정말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패션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유명 브랜드들과 협업 제안도 들어왔죠. 저는 온종일 바쁘게 일했고 스튜디오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불만은 없었어요. 나는 패션을 사랑하니까. 이건 내 꿈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점점 달라졌어요. 제가 사랑하던 패션은 더 이상 창의적인 예술이 아니라 끝없는 프로젝트와 마감일의 연속이 되었거든요. 회의실에서는 제시카, 이 패턴 다시 수정해와요. 더 트렌디하게. 이건 너무 평범해. 뭔가 대박 날 만한 걸로 다시 해봅시다. 이런 요구가 끝도 없이 쏟아졌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저는 모든 걸 다 해내려 노력했어요. 밤새워 일하는 건 기본이었고 디자인 수정은 셀 수 없이 반복했죠. 일은 끊임없이 몰려왔고 저는 차츰 지쳐갔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이 맞아? 자문하는 순간이 늘어났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겨울 아침이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극심한 두통이 몰려오더니 눈앞이 갑자기 새까매졌어요.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깨어났을 땐 차가운 병원 침대 위였고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신경계 이상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당분간 일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일을 멈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패션뿐인데 일을 멈춘다는 건 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열정적이던 그 디자이너가 아니었어요. 초췌하고 지친 얼굴을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진짜 패션을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성공을 원했던 걸까? 며칠간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 쌓여있던 낡은 재봉틀과 원단 꾸러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릴 적 처음 옷을 만들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죠. 그 순간 작은 결심을 했어요.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저는 패션 업계를 떠나 스스로의 이름을 딴 앤더슨 라벨 사업을 시작했어요. 직원도 자본도 없었지만 창고 한 구석 작은 작업대와 오래된 재봉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이건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이니까. 다시 디자인 스케치를 시작하던 첫날 밤,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어요. 패션이 다시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거야.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말이에요. 앤더슨 라벨을 시작하던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모든 게 낯설고 불확실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설렜죠. 마치 처음 패션을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작은 작업실 하나와 오래된 재봉틀이 전부였어요. 작업대에는 다양한 원단과 바느질 도구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첫 번째 컬렉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상상보다 더 어려웠어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거든요.
디자인부터 원단 구매, 재봉, 촬영까지 다 제 몫이었어요. 모델을 고용할 돈도 없어서 직접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작은 스튜디오에 거울 하나 세워두고 타이머로 사진을 찍었어요.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포즈를 취하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노트북 앞에 앉아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디자인 사진을 정리하고 상품 설명을 쓰며 이렇게 해서 누가 내 옷을 사줄까 싶었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꿈을 위해 모든 걸 걸었으니까요. 사이트를 오픈한 첫날, 저는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는 들어오겠지. 하지만 주문은커녕 방문자 수조차 0이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실망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 길이 내게 맞는 걸까? 라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웹사이트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다는 메시지였죠. 이게 진짜야? 저는 스크린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고객은 제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블라우스를 주문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며칠 뒤, 첫 고객에게서 감사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디자인이 너무 독특하고 핏이 완벽했어요. 다음 시즌도 기대할게요. 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줬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잖아. 그렇게 첫 번째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 조금씩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몇몇 패션 블로그가 제 옷을 리뷰해 주었고 SNS에서도 사진이 퍼졌어요. 작은 부티크들이 제 사이트를 보고 입점 문의를 해왔을 때는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이제 정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대학 시절 함께 공부하던 친구 마크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저와 같이 패션을 전공했고 디자인과 원단 선택에 탁월했죠. 마크,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너랑 다시 일할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해야지. 엠마도 팀에 합류했어요. 그녀는 원단 전문가로 최고의 소재를 찾는 데 능했죠. 우리가 함께라면 뉴욕 최고의 팀이 될 거야. 그녀의 자신감에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셋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재봉틀이 멈출 새 없었고 원단 샘플이 바닥에 수북이 쌓였어요. 촬영할 땐 제가 여전히 모델이었지만 마크는 사진을 찍었고 엠마는 스타일링을 도왔어요. 작은 작업실은 마치 창작의 열기로 가득 찬 실험실 같았죠. 첫 대량 주문을 완료하던 날,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해냈어. 진짜 해냈다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성공은 더 큰 도전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갈수록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고객들의 주문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만큼 제 삶은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마치 끝없는 체크리스트 같았죠. 디자인, 원단 구매, 재봉, 배송, 고객 응대까지 다 제가 직접 해야만 안심이 됐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사업이란 원래 이런 거니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점점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크와 엠마가 제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제시카, 잠깐 쉬는 게 어때?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쉰다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그건 말도 안 돼. 대표님이 지치면 우리도 지쳐요. 엠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표님도 스스로를 돌보셔야 해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사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저 없이 회사가 돌아갈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주일 정도 쉬기로 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마크가 웃으며 물었어요. 글쎄, 어디든 조용한 곳이었으면 좋겠어. 엠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로마는 어때요? 음식도 좋고 예술과 역사가 가득하잖아요. 이탈리아라니 패션계에 있을 때 출장으로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여행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패션 위크 준비하느라 밤새던 기억밖에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로마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솔직히 비행기를 타면서도 내가 진짜 일을 놔두고 여행을 가다니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엠마와 마크의 간곡한 설득으로 저는 마지못해 이탈리아로 떠나기로 했어요. 늘 일에 쫓기며 지친 제게 이제는 진짜 휴식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죠. 솔직히 패션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라면 영감을 얻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로마는 패션과 예술의 도시니까 가볼 만하겠죠.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로마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로마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영화 속 장면처럼 우아한 고대 유적과 세련된 거리들을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공항은 다소 낡았고 사람들은 바쁘고 시끄러웠어요. 수화물을 찾는데도 꽤 오래 걸렸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택시 운전사는 무례했고 요금은 예상보다 훨씬 비쌌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며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 여행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탈리아 음식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었어요. 토마토 소스가 듬뿍 들어간 신선한 파스타와 크리미한 리조또를 꿈꿨거든요. 하지만 첫 식사부터 실망이었어요. 추천해주신 레스토랑이라면서요? 저는 마크를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유명하대서 예약했는데 좀 다르네. 나온 파스타는 덜 익은 면발과 밋밋한 소스가 전부였어요. 서비스는 더 최악이었고 직원들은 불친절했어요. 계산서를 받았을 땐 터무니없는 금액에 할 말을 잃었죠. 이게 진짜 이탈리아 맞아?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의 실망은 깊어졌어요. 로마의 골목과 유적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기대했던 따뜻한 환대나 열정적인 문화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뭘 기대했던 걸까? 라고 자문하기도 했죠. 그때 엠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대표님, 이탈리아는 좀 아쉬웠지만 다음엔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때요? 한국?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거긴 왜? 엠마는 밝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여행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멋진 도시 풍경과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들이 스크린에 가득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음식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문화적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그녀의 설명에 조금씩 호기심이 생겼어요. 뉴욕과 비슷한 대도시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로마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모든 게 기대와 다를까? 그때 엠마가 신나게 다가와 말했어요. 대표님, 한국행 티켓 알아봤어요. 가격도 괜찮고 겨울에 가면 더 멋질 거예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번 도전해보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이탈리아에서의 아쉬움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르길 바라.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가방을 쌌어요. 한국, 그곳이 저의 새로운 여정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뉴욕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천장 가득한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졌고 안내 로봇들이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엠마가 팔을 잡아당기며 대표님, 저 로봇 좀 보세요. 라며 웃었죠. 저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이게 진짜 공항이 맞아? 라고 되물었어요.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한 첫날 밤, 늦은 시각이라 식당이 거의 문을 닫았어요. 엠마가 걱정 마세요. 여기엔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이 많아요. 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좀 회의적이었어요. 편의점 음식? 대충 끼니 때우자는 거죠? 하지만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작은 슈퍼마켓 같았거든요. 선반에는 알록달록한 음식들이 빼곡했고 뜨거운 물과 전자레인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엠마가 대표님, 한국 편의점에 왔으면 컵라면은 꼭 드셔야 해요. 라며 자신만만하게 추천하더군요. 저는 어이없어 하며 컵라면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요? 라고 했지만 그녀가 추천한 매운 라면과 삼각김밥을 계산대에 올렸어요.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 뚜껑을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엠마가 대표님, 국물부터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이게 진짜 인스턴트 음식 맞아? 국물은 깊고 풍부한 맛이었고 면발도 쫄깃했어요. 저도 모르게 연거푸 먹게 되더군요. 그 자리에서 제 인생 첫 컵라면 앤 김밥 조합이 완성됐어요. 다음 날 우리는 작은 한식 전문점을 찾았어요. 엠마는 이미 한국어로 능숙하게 주문을 했고 테이블 위에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비빔밥이 차례로 올라왔어요.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국물을 한 입 떠먹자 깊고 부드러운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게 진짜로 된장찌개라는 거야? 이런 맛이 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어진 제육볶음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돼지고기와 어우러져 완벽했어요. 따뜻한 밥 위에 고기를 올리고 김치와 함께 한 입 가득 넣었을 때 세상의 모든 맛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듯 했어요. 이건 하나의 예술이네요. 비빔밥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신선한 채소와 고기가 가지런히 놓인 그릇 위에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으니 상상 이상의 조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엠마가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대표님, 한국을 떠나기 전에 불닭볶음면을 꼭 드셔보셔야 해요. 처음엔 웃었어요. 이름부터 무섭네요. 불닭이라니. 그런데 엠마는 도전 정신을 깨우는 음식이에요. 라며 강력 추천했어요. 편의점에서 빨간 불닭볶음면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전자레인지에 치즈까지 얹어 완성된 라면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었죠. 뭐, 별거 있겠어. 하지만 첫 젓가락을 먹자마자 화끈한 매운맛이 입안을 강타했어요. 헉, 이게 뭐야? 혀가 불타는 것 같아.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매운데도 자꾸만 손이 가는 거예요. 결국 라면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야 뿌듯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매운맛을 이겨낸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단순히 여행객으로서의 즐거움을 넘어서 디자이너로서 강렬한 영감을 받았어요. 서울의 거리들을 걷다 보면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종로의 북촌 한옥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무 기둥과 종이 창호로 된 전통 가옥들 사이로 걷다 보면 고요한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죠. 한옥의 단아한 선과 자연스러운 색조가 저절로 디자인 아이디어로 떠올랐어요. 이런 선과 패턴을 옷에 적용하면 멋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반대로 강남의 고층 빌딩과 세련된 상점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감을 줬어요. 유리와 금속으로 된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색 대비는 제게 미래지향적인 패션 라인을 떠올리게 했어요. 엠마와 저는 서울의 동대문 패션 시장도 방문했어요. 그곳은 패션 디자이너의 천국이었어요. 방대한 원단 시장과 디자인 도구들은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죠. 대표님, 여긴 어때요? 이 소재, 완전 트렌디해요. 엠마가 흥분해서 원단을 고르던 모습이 생생해요.
저도 실크, 린넨, 한복 원단 같은 독특한 재료들을 직접 만져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소재로 뭔가 독특한 컬렉션을 만들어야겠어. 마음이 점점 설레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이었어요. 음식점에서 메뉴 고르기를 망설이면 직원들은 미소 지으며 이거 드셔보세요.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에요. 라며 적극 추천해 주셨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입어보라며 권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길을 헤매고 있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친절하게 어디 가려고 하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계속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그 작은 배려들이 여행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쁘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법을 아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우리는 서울을 떠나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강원도로 향했어요. 맑은 공기와 끝없이 펼쳐진 산과 바다 풍경이 그야말로 경이로웠죠. 대표님, 여기 공기 진짜 좋아요. 엠마가 행복한 얼굴로 외쳤어요. 저도 그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여긴 진짜 힐링 그 자체네. 라고 말했어요. 특히 해안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시간은 제게 특별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잔잔히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출발 전에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저의 패션과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거든요. 패션은 다시 내게 영감이 되었어. 진정한 열정을 되찾았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돌아가면 이 모든 영감을 새 컬렉션에 담아야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엠마가 장난스럽게 대표님, 우리 다음 휴가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음식과 문화, 사람들까지 모든 게 새로웠고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비행기 이륙 전, 저는 웃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 꼭 와야지. 한국에서 배운 도전과 성취의 맛은 제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